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수 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말 언젠 여름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낮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엄청 춥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열심히 한 권의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되면 같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계속 하고 있었죠.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을 책은 여기 앞에서 보시는 이 책 보건교사 아는 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형 씨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까닭에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그 능력을 감추며 사느라 애쓰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기도 합니다. 잠깐 일하던 병원을 나와서 업무량이 적을 것 같아 보이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영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이 아주 가득한 자리에 아이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에너지로 그 부정적인 기운을 눌러보겠다는 의도로 세워진 학교에 부임을 한 겁니다. 학교에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실연당한 경험이 있는 애들이 단체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가스관 폭발이라고 이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겐 둘러대긴 하지만 이제 무시무시한 악령이 용오른처럼 솟아 올라와서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이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 같은 학교 지하실은 굳게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학교에 뭔가 이상해 보이는 한문 선생님은 자꾸 은영을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은영이 뭔가 일을 해결할 때마다 옆에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은영은 이 한문 선생님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도 나쁜 기운은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도 목격을 하게 되죠. 은영의 능력을 알아보는 계약직 원어민 강사는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뭔가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은데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험난한 학교 생활을 바라고 이곳으로 취직한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은영의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명랑하게 살아가는 은영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절로 힘이 생겨나게 만드는 소설 보건교사 아는 형입니다. 네, 이렇게 짤막하게 이 소설에 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소설 특집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판매돼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마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청취자분이라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6부작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소설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지, 책의 알록달록한 요 예쁜 표지나 책의 주인공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꼽아본 키워드는 무협지입니다. 일단 이 소설의 작가, 보건교사 아는 형의 작가 정세랑 작가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피프티피플이라는 소설이나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 유명한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주는 문학상도 받았고요. 또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두터운 팬층이 있는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목록이나 발표하는 매체들을 보면 장르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문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소설들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SF 잡지의 단편이나 어떤 연작소설 같은 걸 연재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책의 장르를 규정해 보자면 아마 무협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밝혀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을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책은 퇴마록입니다. 아마 학부모 청취자분이시라면은 한 번쯤 제목을 들어봤을 그 소설입니다. 이후역 씨의 퇴마록이라는 작품 말이죠. 특히 이제 이른바 국내편이라고 불리는 초기 작품들은 PC통신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뭐 그 정식으로 데뷔하는 소설 뭐 작가 출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에 이렇게 소설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들이 분명히 이제 무공을 막 펼치고 남자 주인공 막 칼을 막 그 기를 가지고 휘두르고 신부님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오오라가 옆에 퍼지면서 막 악마들이 못 들어오고 어떤 이제 남자 꼬마 주인공을 이렇게 부적을 팍 하고 휘두르면 갑자기 불기둥이 몇 미터짜리가 확 솟아오르고 막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배경은 우리와 동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향은 분명히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접촉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작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려는 약간의 의도 같은 것들도 읽히는 그런 좀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이제 세계편, 뭐 혼세편, 말세편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서는 작품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느낌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마록의 초기 작품들과 겹치는 면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는 형 씨는 훨씬 귀엽습니다. 이 서슬퍼런 이 무협의 칼, 그 퇴마록의 주인공 현암이 이렇게 부리던 그 아마 월향이라는 단검이었죠. 그건 이제 플라스틱 5단봉 장난감이 되었고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서로의 몸을 뚫어버릴 기세로 쏘아대던 기공은 비비탄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성격도 뭐 세상을 구해보겠다, 말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거나 혹은 내가 무림의 제1검이 되어서 무림을 제패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굉장히 자의식 과잉처럼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학교 보건실에 계시는 그 보건교사 간호사 선생님으로 캐릭터가 주인공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아파서 한 번쯤 갔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런 기억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런 귀여운 변화는 제가 생각할 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그 첫 장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작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친절이 오염된 세계에 단호히 맞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작가의 말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바로 이런 친절이라고 한다면 아는 형 씨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제가 볼 때는 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능 같은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마땅히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찾기 어려울 때, 이럴 때에 손을 내밀면 먼저 와서 도와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따뜻함? 아는 형이라는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이 제가 생각할 때 무협지로서의 이 소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무협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가장 도드라지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말 이렇게 훅훅훅
그 무협지라는 단어에서 느낌이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훅훅훅 넘어가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깐 2-3시간 정도 짬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게 읽을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추가 콘텐츠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려야 되는 콘텐츠는 당연히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이겠죠. 일단은 아직 저는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근데 잠깐 뭐 몇 화 정도 혹은 예고편 이런 장면들로 미뤄봤을 때 소설에서 읽었던 안은영의 캐릭터가 정유미라고 하는 배우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 정유미 씨 그 특유의 어떤 무표정하지만 따뜻해 보이고 하지만 한 일순간 차가워지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사실 안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되게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유미라는 배우가 정말 이 배역의 찰떡궁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드라마의 감독이 이 보건교사 안은영이라고 하는 책의 여러 설정, 배경, 이 사람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그 둘 소설과 영상을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5번째 시간이죠. 이 5번째 시간에는 소설 전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지만 최근에 발매된 작품들 중에 여러 독자층으로부터 아주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청소년 문학, 청소년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톡톡 튀는 중학생들의 생활상과 그 내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내면을 이 소설과 함께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